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이기에 이 프로그램은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.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보름 있다가 내가 심근경색이 와서 내가 쓰러졌지. 1997년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 그에게도 엄습한 심근경색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심근경색이 뭔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지. 아버지 돌아가신 사인이 심근경색이야.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괴사된 거지. 딱 심장이 멈추니까 뭐 의사 한 분이 올라와서 이거 하고 몇 분을 하는데도 힘든 거야. 그 모습을 내가 다 봤지. 그러니까 내가 심근경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. 아침에 내가 녹화하러 가려고 2주일 코미디 쇼라는 프로그램 그걸 녹화하러 가려고 샤워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온 거야. 통증이 오자마자 심장이구나 알게 된 거지. 왜? 그만큼 내가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. 공부를 했으니까. 내가 만약에 집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있었으면 점점 피가 안 통하니까 이 심장이 경색, 괴사라고 그러지? 점점 다쳤지.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갔던 것이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던.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오지 말라고 수민이랑 같이 살라고 왜 오니? 그러지.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덕분에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부모님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금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. 부모님을 떠나보낸 지 25년의 세월. 문득 부모님이 사무치게 보고픈 날이면 그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. 내가 10살 때 60년 여기를 그냥 놀이터로 뛰어다녔는데 그의 유년 시절 추억이 서린 곳 인천 송월동입니다. 다 지금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사형제 중 막내로 대청도에서 태어나 인천 송월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이용식 씨. 그렇기에 오랜 시간 이곳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도 엄마의 품에 온 듯 푸근한가 봅니다. 황해도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이곳 인천의 터를 잡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그 아버지는 그 당시 전투를 했죠. 전투를 군번도 없고 그냥 공작원이었으니까 북파공작원. 새뼈로 나타났다 하면은 뭐 그냥 적들은 그냥 초토화가 됐으니까. 아버지는 그 진나포항에서 유류, 기름, 배에다가 기름 넣는 그걸 배급하던 지배인이셨어. 그때 군용 배도 그걸 배급 그 티켓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을 듣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.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쪽에서 온 사람하고 만나서 북한의 그 진나포항에서 가장 큰 배를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납포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말 없이 탈출을 했죠. 그렇게 아버지가 남하하고 어린 아들들과 홀로 북에 남겨진 어머니는 끔찍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4월 1일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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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1
유관순 그 고문할 때 손톱 밑에다가 가시를 넣었다고 그러잖아요. 나 그렇게 배웠거든. 고문할 때. 근데 이 찬대를 꺾어가지고 그 뾰족하게 나오는 가시를 우리 어머니 그 손톱 밑에다 넣고 남편 어디 갔는가라고 하면서 이거 넣는 걸 우리 형들이 봤어. 형님들 말로는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형님들 삼형제 형님들 말로는 지소에 한 3번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 되면 실신하면 동네 사람하고 같이 얻고 와서 집에다 누워놓고 이틀 있다 또 끌려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알면은 안 볼 수가 없었죠. 근데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남쪽에 와서도 어머니한테 늘 죄진 마음으로 사셨죠. 근데 그 떠나올 때에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떠나올 때에 그 내 마음이 어땠냐고 말. 이후 6.25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진하게 되자 그때야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온 아버지. 그렇게 다시 만난 가족은 대청도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. 대청도 가서 살 때 인천으로 왔을 때까지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. 한마디도 아버지랑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. 당신은 탈출하면서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, 자식들. 새 핏덩어리를 버릴 수 있냐니까.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에 쉽게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어머니. 아버지 말씀을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나 대한민국 간다, 남쪽으로 간다, 너희들은 비밀을 지켜다오, 가족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우리 가족들은 뭐 그냥 인민재판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. 그러나 아버지는 앞을 좀 내다보셔가지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백할 때까지 살려준 거죠. 그걸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때서야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두 분의 사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다시는 안 하더라고.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곳에서 보내서일까요? 그는 부모님과 세 형들이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. 얼마 만에 와보신 거예요? 6년. 올 때마다 바뀌는 동네의 모습에 그의 기억도 자꾸 흐릿해집니다.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저걸 모르겠네. 지나가는 사람마저 없어 답답해하던 그 순간 이 근처 사세요? 송월초등학교 나왔어요. 아, 송월초등학교 나왔어요? 네, 선배님. 우리 집이 어떤 건지 모르죠? 어느 골목인지. 다 길을 내갖고 집을 막 엎대고 그랬어요. 근데 그 골목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 골목인지 요 골목인지 골목은 요 골목. 이 골목이에요? 요 골목 있고 여기서 여기로 또 올라가는 골목. 아, 이 골목이 맞잖아. 예.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추억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 앞에 괜스레 마음이 서글퍼집니다.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를 마중 나옵니다.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. 내일이면 이 집. 당시 모양이나 형태는 거의 없고 변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냈던 추억은 그의 가슴 속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. 대청도에서 3살 때 인천 와가지고 여기 있는 판잣집에서 제가 살았어요.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 굽이굽이 이 좁은 길 위에도 부모님의 고달팠던 삶이 남아있겠죠. 여기가 피난민들이 살았어요. 피난민들.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전부 판잣집으로, 이게 다 언덕이잖아요. 거기서 살면서
뭐 가져온 게 있어요. 이제 재산이고 뭐고 전부 없으니까 엄마는 이제 큰 뭐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대야 큰 거 거기다가 생선 꽃게철이면 꽃게 그걸 배에서 사가지고 하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4시 기차 타고 서울역 남대문에 가서 길가에서 그걸 팔고 아버지는 저 인천시장 바로 옆에 거기서 함석 이 양철로 된 지붕 물 내려가는 거 뭐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팔고 정말 그 당시 힘들어하는 정말 힘든 가정이랑 똑같이 그냥 그 과정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죠. 없는 살림이었지만 늦둥이 막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셨던 그의 어머님. (60년) 전에 국민학교 송월 국민학교 입학식 날 이름표에 수건 이렇게 달고 거기 이름표 이용식 붙여가지고 엄마 손잡고 이 골목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교 나왔죠. 이 길 끝에 다다르면 꼭 어머니가 서 계실 것만 같습니다. 더 생각이 난다는 거, 더 그리워진다는 거. 세월이 갈수록, 나이 먹을수록. 우리 어머니는 사형제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. 이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성경 짙은 가방 가지고 엄마가 사는 집 앞에 계단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리 아파서 쉬는 줄 알았지. 근데 계단에 앉아서 이미 돌아가신 거죠. 팔순잔치는 나온다.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어머니. 그렇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죽음. 가족에게 유언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. 명절날 형이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만두비 주면서 유언을 하나씩은 다 어르신들이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엄마? 그러니까 유언 남길 게 뭐가 있니?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날 거면 지금 내 유언을 남기고 싶다. 근데 유언을 남기면 안 만날 것 같아, 니들이. 응?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거 아니야. 만날 건데 뭐하러 유언을 남겨? 자식 넷을 건사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던 어머니. 평생 생선을 팔았던 어머니에게서 나던 비릿한 냄새가 싫어 도망 다녔던 그때. 모든 게 참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딸로 태어났어야 엄마가 좀 힘이 됐을 텐데, 나까지도 아들로 태어났으니 아버지까지 남자 5명, 엄마 여자 혼자니까 엄마는 늘 뭐 남자들 5명의 옷을 빨래한다고 그러면 그건 세탁기가 그때 당시 뭐 만만한 것도 아니고 늘 빨래줄에는 그냥 우리 형들하고 나하고 아버지의 빨래가 항상 널려 있고, 만약에 다시 리와인드를 한다면
어머니 아버지 살아 있을 때, 예,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실 기 한 5년 전으로 가서 한번 그냥 효도가 뭔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. 그리고 엄마 손에 물 안 묻히게끔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야. 최고다, 코미디언으로서 최고다 라는 이야기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. 그리고 열심히 참 오래 했다. 오랫도록 무대에 서서 행복을 전파하고 싶다는 천상 코미디언 이용식 씨. 앞으로도 건강한 웃음을 전해주는 그의 멋진 활약, 마이웨이가 응원하겠습니다.